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3회째 돌아오네요. 그래서 전번 주는 설 명절이라 이제 일주일은 쉬었고, 오늘 이제 2월 1일 날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름 방학 되기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아마 20문제씩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쯤에 가면 또 토요일 날 하루 쉬는 날 있는데, 그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매주 토요일 날 지금 20문제씩 나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취득세 처음부터 취득 시기하고 관련된 내용까지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좀 쉬운 문제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주어진 지문이 나오면 그래 지문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지문대로 푸시면 되니까. 그래서 1번부터 이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그 문제 풀다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요 문제 이 지문 하나마다 요 지문의 의미를 두고 풀으셔야지, 요게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먼저 이제 취득세 주체는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암기한 거 있잖아요. 주체는요, 특, 광, 도 해결했죠. 취득세는 일반 경비로 쓰는 보통세이고,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 내는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인세가 아니라 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유통세이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렸어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 정답률이 대략 한 8, 90% 나온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틀렸다. 그럼 나만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내가 몇 번을 찍었는데 나만 틀렸는가,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2번이네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 중상 정도 돼요. 꽤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어려우니까 무조건 어떻게 뭐 그 뒷발 쳐서 맞추면 맞힌 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럼 2월 1일 현재, 오늘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가세는 취득세 아니에요. 종양세도 취득세 아니에요. 초과 누진세율도 취득세 아니에요. 면세점은 취득세에서 적용이 돼요. 분할납부는 적용이 안 돼요. 소액징수 면제 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서 적용이 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런데 요거 한 개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한 개만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 한 개가 요걸 전체 6개 중에서 전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꽤 높은 문제니까 요건 정답률 좀 낮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은 문제 푸시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 풀었지? 근데 만약에 면세점은 X라고 놓고 다른 데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한 개로 맞췄다. 그럼 맞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지문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죠. 3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 지목 변경이 나오면 무조건 가액 증가. 개인 간에 부동산을 교환했다. 서로 맛 교환했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동산을, 내 집하고 상대방 집을 서로 맞바꿨으면 나도 취득이고 상대방도 취득이니까 쌍방의 취득으로 봐서 쌍방이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이제 건축물을 개축했다. 개축했으면 기존의 물건, 기존의 건물의 값어치를 올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있으면 증가된 가액에 한해서만 취득으로 간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류 변경도, 이건 기존치니까 기존의 차량의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 꼈다. 그럼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 꼈으니까 여기도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답이에요. 이제 4번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찾아라. 자, 차량은 취득세 대상인데 아직 등록을 안 했더라도 과세 대상이 돼요. 기계장치, 기계장비도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체 제작하여 원시 취득이네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랬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 부동산을 현물 출자 받아서 취득했다. 그럼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주택을 상속으로 받았으면 주택은 상속,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금전 채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이제 부동산으로 대신 대물로 해서 부동산으로 대신 주면 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상 취득으로 봐서 나는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꽤 까다롭죠.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허가 안 받았어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현물 출자로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대상이고, 개축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됐어도 대상이 되는 거고, 종류를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어도 대상이 되네요. 그럼 전부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문제 6번은 옳지 않는 거. 1번은 등기 등록이 필요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직계 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을 했으니까 내 부동산과 배우자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는데 등기되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기 때문에 유상 이전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또 지목 변경 나오면 가액 증가. 법인 설립시 나왔네요. 설립시 그러면 끝에 가서 설립시는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 취득 아니다. 그럼 설립시 그러면 중간 생략해버리고 설립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자 아니죠.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 그래서 상속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각자 소유권을 주장해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인해 위탁자요. 그러면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그러면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명의만 넘기는 걸로 돼 있고 실제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위탁자 지위가 실제로 이전된 걸로 봐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7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취득을 하며 실제로 취득했으며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라는데, 여기서 소유자 개념은 의제 취득에서 소유자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제 취득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며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용으로 물건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세금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3번이네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라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정답은 3번이 돼요. 이제 지목 변경은 무조건 가액 증가 나오면 돼요. 가액이 증가됐으면 변경 시점에 그 땅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단 직계 존비속이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담부 증여로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원칙은 유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원칙은 증여로 해석을 하고 그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고 대가가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죠.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근데 지목 변경이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네요.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시설 대여업자네요.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그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9번으로 가보죠. 9번. 이런 문제 이제 중간중간 이 박스 문제를 하나씩 넣을 때 좀 복잡하게 넣는데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1번 공매. 공매나 경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서 내가 내 배우자의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서 유상. 그다음에 처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돈을 갚았으니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유상.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유상.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이것도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 그러면 채무액을 제외. 채무를 인수했으면 인수한 부분은 채무액을 인수했을 때는 유상으로 보겠지만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이 부분은 증여. 그래서 미음은 증여. 그래서 유상으로 보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 자,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정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10번.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이제 주체 구조부라는 이런 말이 딱 뜨면 다른 지문 안 봐도 돼요. 주체 구조부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면 돼요. 그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랬으니까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주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이제 취득 날짜를 보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되 만약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과점주주인데 다시 나왔네요. 다시란 말만 나오면 다시 그러면 증가된 부분.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틀렸죠.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그러면 집단 내부라는 것은 과점주주 상호간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과점주주 서로 상호간에는 지분이 이전이 되었더라도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전체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겠지만 변동이 없다. 그럼 그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됐네요. 11번. 11번은 이제 설립일 이후에 60%를 소유하고 있던 갑은 이제 주식을 양도하여 40%가 됐습니다.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근데 25%를 취득해서 6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65%가 된 상태에서는 다시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다시 과점주주라고 했을 때는 증가된 부분이 있으며 증가분만을 취득한 걸로 봐요. 증가분을. 그럼 증가분이니까 옛날 60%에서 65%로 5%가 증가됐으니까 5%만큼만 취득한 걸로 봐서 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 제가 풀 때는 쉽게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지문을 분석하실 때 이미 과점주주인지 다시 과점주주인지 최초로 과점주주인지 요거 분석하는 연습을 또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1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셔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만약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약서로 이러면 돼요. 그러면 사실 아닌 거 찾아라. 그럼 국가, 외국 수입, 공매, 그다음 판결문,
증명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격 신고지 날짜 신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지 날짜를 사실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답은 12번은 5번 되겠네요. 이제 13번. 이제 13번 복잡하게 보이죠. 보이기만 그래요. 겁먹지 마세요, 이런 거. 이제 개인, 갑과 개인을 개인하고 거래니까 나 이 갑이 을하고 거래해서 이만큼 내가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라는 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있으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와 등기한 날짜를 서로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그 중에 빠른 날 5월 30일하고 6월 20일 중에 빠른 날 그럼 5월 30일. 그래서 13번은 4번이 답이 돼요. 그럼 알면 엄청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면 문제 풀 때 그 날짜 찾는 요령을 모르시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어떻게 하지? 막 망설이게 돼요. 근데 개인하고 거래니까 계약서와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4번에 옳지 않는 거. 1번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실제 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그 둘 중에 하나 빠른 날로 잡고 만약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지목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무상승계 취득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사용 검사라는 게 나왔네요. 사용 검사를 받으면 오늘 검사를 받았으니까 검사 받은 그날부터 이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국가 유상이면 사실인데 사실 잔금 날짜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등기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이네요. 재산 분할은 처음에 물건을 샀을 때 이미 세금 다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산 분할을 하면서 등기 분만 과세가 돼요. 등기 분만 과세가 되니까 당초 취득일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또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됐으면은 이거는 사실로. 상속은 상속계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등기 아니라 증여 계약일. 이제 원칙이 등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약일이 원칙인데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칙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계약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부는 주로 국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근데 매립이나 간촉으로 취득했을 때는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날인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네요. 이제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건물을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하는데 왜 과세가 되냐면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등기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자, 등기 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지만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이전한 부분에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만큼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근데 과점주주 내부에서 주식 이전되었으나 총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 화해 그랬네요. 화해는 요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그랬네요. 틀렸죠? 변경일과 사용일을 비교해서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용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했다. 그럼 실제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세금도 갑에게 물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번은 계속 나온 거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점 주주가 됐는데 보니까 과점 아니었던 자가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 주주가 되면서 쭉 나왔네요. 그러면 기존의 과점주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 되면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그러면 특수관계,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랬네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합쳐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매립이나 간척으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인데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 허가를 받았네요. 그러면 사용하다가 그랬으니까 1번, 허가받는 건 2번. 그러면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으면 그걸 다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사용이 1번이고 허가가 2번이니까 이 경우는 허가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 사용하고 있는 날이 더 빨랐으니까 사용일이 취득일이 돼요. 그럼 답은 4번. 이거 많이 어려운 문제네요. 그다음에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그랬네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최초란 말이 나왔으면 지분율 전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번 문제를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요거 개정된 게 났네요. 양식업권은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양식업권은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취득세 대상물로 새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도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이혼 이자료를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으니까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돈 주고 산 걸로 봐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가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 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내가 신고한 금액으로 가요. 만약에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거나 신고 금액이 없으면 그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네요. 자, 19번 가보죠. 19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증여, 선박 대상이고 증여도 선박을 증여받아도 취득세 내셔야 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해도 내는 거고 차량을 상속을 받아도 내는 거고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해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은 원시로 취득해도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 취득세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9번은 4번 이게 답이네요. 자, 20번 가보죠. 취득세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모두 몇 개인가요 그랬어요. 지상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도 아니죠. 광업권은 대상이에요. 특허권 대상이 아니네요. 아파트 분양권도 대상이 아니네요. 항공기 대상이네요. 그럼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모두 몇 개예요 그랬으니까 2개네요. 2개라고 해서 2번 찍으면 안 돼요. 2개는 3번에가 들어있죠. 그래서 답은 3번 2개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평가다 이제 3회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좀 뭐가 좀 뭐 이상한 말을 막 써놨죠. 뭘 써놨는 거죠?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기 위해서도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이렇게 대충 이 정도 해갖고 문제 풀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이론 정리하시고 이론 정리가 다 된 상태라고 하면 문제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 메가랜드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평가단의 문제 수준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야만 모의고사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도 아마 성적이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1월 달, 2월 달 평가단 문제만 잘 풀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문제 풀고 답 제출하신 분들은 너무 수고하셨고, 만약에 답을 제출하신 분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을 막 너무 쫓겨가지고 답을 못 보내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공부를 좀 이론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밴드라든지 이제 다음 카페 보시면 송원세법 다음 카페 보면 그 평가단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매주 그 우리 그 문제 진도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출제된다. 그런 진도표 예정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미리서 그 범위만큼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번 주 문제 푸시라고 이번 주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